안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지혜와 품격을 다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 오늘 특별히 안씨 가문의 정치 비책 들어봅니다. 정비록. 정비록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자,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인천시장을 2번 하셨습니다. 행정 경험도 있습니다.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입성하신 패션왕 안상수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 패션왕이세요. 사실은 네. 예, 패션 센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의도에서 네. 한 5, 6년 전서부터는 좀 분위기를 좀 산뜻하게 하는 의미에서 네. 의상을 좀 다양하게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연두색 양복, 은갈치 양복 이런 건 좀 너무 좀 어떻습니까? 네이비 블루 네. 뭐 이런 건데 좀 이제 우리 정치권이 네. 사실 너무 음침해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폭들 다니듯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요즘엔 또 조폭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네. 어쨌든 국민들한테 이게 팬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장님 뭘 그렇게 가져오셨어요? 제가 사실 이 지난번에 네. 우리 TV 토론하고 그럴 때 좀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것보다 네. 뭔가 상징적으로 뭘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토르망치. 썼더니 네. 예, 토르망치입니다. 예, 토르. 만드셨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 시청자 국민이 보내주신 거예요. 원래는 요 작은 거를 사가지고 썼는데 네. 예, 필요할 때 이제 썼는데 네. 나중에 시원하다고 이걸 보내주셔서 큰 걸로 이렇게 썼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대장동 뭐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뭐 이렇게 뭐 집행을 했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정말 부동산 자기 주택이 없어가지고 그 고통을 받고 문재인 정권 후에 2배씩이나 올라간 아파트 값에 대해서 고통 신음하고 있는데 네.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냥 투기나 했다고 해서 그냥 국민들이 너무 비탄해하길래 이걸로 그냥 국민들이 가슴에 대못을 빼고 네. 그다음에 이거로 그냥 싹 이것을 한 집단적으로 이걸 한 사람들 모두에게 철퇴를 내리겠다 했더니 그냥 시원하다고. 네, 도로망치로 다 때리겠다. 때리겠다. 네. 저 용인시장 출신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 의원 구속됐잖아요. 네. 그분도 한 대 때려주세요. 그래 말이야. 알겠습니다. 자, 여든 야든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겠다. 예, 안상수 위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얘기는 그 인천시장을 2번이나 지내셨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얘기하고 어제 KBS가 주관한 그 제주 KBS가 주관한 국민의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 이제 토론회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토론회 얘기를 듣고.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철이 없어도 그 철딱선이 없이 어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당을 괴멸시키려고 한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하고 짜고. 그 말 하고 싶으면 토론에 나와서 저를 쳐다보고 앞에서 당당하게 하지.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뒤에서 그렇게 등에 칼을 꼽는 좀 그런 식은 그건 좀 정말 정치 잘못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전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간담회에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홍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원래 토론은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반 혹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해프닝성으로 나오는데 먼저 이제 좀 우리 윤석열 후보도 좀 과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죠. 뭐 당을 해체한다고 그러니까 당이 뭐 대통령이 되두고 해체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마치 진짜 유신 시대를 방불어 겨우고 왜 민주공화당이 그냥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렇게 바뀌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민주정의당인가 뭔가로. 그래서 그런 그 사고방식을 연상하기위해서 아주 안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윤 후보도 너무 심하게 그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배로서 나무랐으면 좋을 걸 그냥 또 이렇게. 네, 그랬습니까? 저 장군 멍군이 됐어요. 네, 안상수 후보는 대선을 도전하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 네.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 혐의 범죄자로 지금 잘못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국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유동규라는 사람만 이제 구속이 돼서 거기서 꼬리를 자르려고 시도를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재명이 후보가 됐단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후보를 대항해서 우리 이 국민의힘이 과연 누가 나와서 이 대항을 할 것이냐.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흠이 없고 검증된 사람이 홍준표 후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 자신이. 네. 윤석열 후보는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우리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정권 교체의 희망의 씨앗을 뿌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민주당에서 혹은 언론에서 주장하는 모든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혐의가 있어서 이렇게 검찰 수사도 주변도 받고 그러는 가운데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주당 혹은 이 문재인 정권은 어떤 재주가 있느냐 하면 없는 죄도 있는 거로 만들어 씌우는 재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누가 그래요? 누가? 글쎄 민주당 이재명이 특히 그렇다고. 근데 이재명과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할 때 이재명이 지금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데 우리 당의 후보가 네. 막상 뭐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이래가지고 네. 하면은 이거를 물타버려. 그러니까 이재명과 우리 후보들 간의 차별성이 부각이 안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자금도 모자라고 조직도 모자라고 야당이니까 정권을 다 뺏은 정권을 뺏길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좀 우리 윤석열 후보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또 이게 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고발 사주는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은 그게 큰 범죄라고 보는데 네? 국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은 뇌물이라든지 무슨 이런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다든지 이럴 때 이런 것에 범죄가 연루되면 그건 저놈 죽일 놈 이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국민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안상수 위원장님께서는 대장동이 중요하지 지금 고발 사주는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는 비기질 않아. 근데 혹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금융비리라든지 혹은 하여간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총장 했으니까 무슨 가족들이 무슨 비리가 있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거로 연결되면은 그거는 이제 비기는 거야. 이재명이랑. 그래요. 그래서 흠이 없는 홍준표다. 5년 전에 검증이 됐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관련됐을 것이다. 일단 유동규 씨가 문제가 있어서 구속이 됐죠. 그런데 유동규 씨야 문제가 있는데 아직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이 성남시 그래서 굉장히 무슨 큰 못인지 아는데 저는 인천광역시장을 하지 않았어요. 예. 이건 경기도와 같은 스테이터스고 이제 시흥이라는 성남이라는 데는 우리 종로구나 무슨 강남구 이런 데랑 비슷한 그 기초단체입니다. 네. 그러면은 유동규라는 사람이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대우를 했어요. 사장 대행을 했어. 네. 그것도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당시에 시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동규가 그 대장동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소위 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이재명이 시켰다라고 보는 건데 이재명 지금 후보가 본인이 시켰다고 첫째 자랑을 했어. 한 3주 전이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본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설계하고 이건 단군 이래의 최대의 작품이고 내 이걸 성공해서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도 했고 과거에 그 사업 설명회를 직접 이렇게 한 사진도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아니 나는 그 사람이 5천 명 중에 하나고
잘 아랫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4천억이나 되잖아요. 네. 1조라고도 하는데 우선 배당이 4천억이나 됐어. 그럼 4천억이 어디를 갔느냐 이거야. 네. 그런데 괜히 우리 측에 무슨 당에 있던 사람 뭐 로비한 자금 50억 가지고 그냥 그걸 다 비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4천억 쓴 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본인이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러는데 본인이 안 받았는지 그건 조사해 봐야 하는 거고 또 나는 그 많은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이 미안하지만 정치권에도 들어왔다. 지금 판검사 출신들 변호사들한테만 돈 간 거 얘기하잖아요. 네. 정치권에도 들어와서 본인이 정치하는데 여러 가지 인기 관리하는데도 쓰였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유동규가 배임이 됐단 말이에요. 네. 배임으로 기소가 공소장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할 이재명 시장이 나몰랐다 그래서 그게 끝나지 않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상수 인천시장 시절에 밑에서 본부장이나 팀장이 뇌물로 구속된 적 없습니까? 저는 없어요. 안상수 인천시는 없었는데 서울에 이명박 시장이 때 양윤재 부시장이 구속됐었잖아요. 청계천 비리로. 청계천 그리고 파이시티 개발 때 오세훈 시장 때는 그 밑에 강철원 특보 서울시 전 정무조정시장이 뇌물 먹고 구속됐잖아요. 그때 그 책임을 시장이 지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일을 사실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재명 시장이 나와서 자기가 설계했다고 얘기도 하고 또 뇌물을 설계한 게 아니죠. 배임을 설계한 게 아니죠. 아니지. 그거는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배임으로 나타났으니까. 네. 배임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이 설계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애초에 도계공 그 성남 도계공 사장의 황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디테일이니까 잠시 국감 중에 잠깐 나와서 전화를 받고 있는 안민석 의원한테 좀 물어볼까요? 예. 자, 안민석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여기 안상수 후보님 위원장님이십니다.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안민석 의원님들. 우리 안 위원장님 그냥 내가 국회 그만둬서 못 봐서 그냥 눈에 진물이 났네. 눈에 침이요? 우리 안씨 중에 안씨 가문에 아주 그냥 영광인데 안민석 위원장이. 자,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저기 민주당 원팀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걱정은 좀 되지만요. 결국에는 용광로 원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해야 하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2030이 좀 마음이 좀 떠나 있거든요. 이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와야 되고 또 여성들의 이재명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둘 것인가. 특히 지금 부동산 이 문제 등등 해서 네. 이 쉽지 않은 이 상황인데 우리가 원팀이 되지 않으면은 네. 대선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모아지면은 결국에는 원팀이 되어서 용광로 선대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부동산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대장동 문제는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느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과연 대장동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대장동 판도라 상자 속에 뭐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MB 박근혜 보수 정권 시절의 인사들이 몸통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될 것이고요. 어쨌거나 대장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나 결론은 딱 하나지 않겠습니까?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돈 받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수차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거는 본인은 절대 그는 그런 일이 없고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저와 함께 그 정권에 타켓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국정농단을 네. 밝히느라고
외국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네. 저를 뭐 구속시키려고까지도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고요. 예. 이재명 시장 역시도 얼마나 박근혜 정권에게 미온틀이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이재명 시장이 이러한 허튼 짓을 했다.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요. 안상수 위원장님한테 마이크 남길게요. 아이고 우리 안민석 의원님 그냥 말씀하시라고 힘 많이 드시네. 네. 이거는 돈을 뭐 본인이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사해봐야 하는데 4천억의 행방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냥 개평 얼마 주고 이렇게 구색을 갖추느라고 판검사 출신들 몇 명 이렇게 집어넣은 걸로 해서 주범을 벗어나려고 그런 것은 아마 잘 안 될 거고 따라서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60대 30 정도로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따라서 지난번에 마지막 민주당 경선 때도 그야말로 그분들은 민주당 적극적인 지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62대 28인가 뭐 그런 식으로 투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은 잘 안 믿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희망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희망상을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제가 볼 때 곽상도 의원의 역할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은 평소 그분의 정치 행태로 봐서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았다는 것으로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과한 액수이지만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분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다들 의아해하는 겁니다. 뭐가 있지 않을까? 50억 말고 또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사퇴까지 하는 거 아닐까? 또 실질적으로 사퇴한 그 시점이 국정감사 앞두고 사퇴를 했어요. 수사도 받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의원직 사퇴 처리를 위한 그 국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한 달의 시간을 곽상도 의원은 번 것이 알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 이거는 제 말씀이 결론은 곽상도 의원을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곽상도 의원이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전혀 안상수 위원장님 50억 원 퇴직금은 조금 문제가 있죠. 물론이죠. 네. 곽상도 의원을 변호할 생각은 초에도 없고 다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하면 바로 사퇴를 해버려요. 근데 민주당은 그냥 붙어가지고 아무도 사퇴도 안 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꼬리 자르고 넘어가고 가능하면은 이것을 국민의힘이나 뭐 토건 세력으로 덮어 씌우자 이렇게 작전이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나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지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수사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그것은 아마 사인이 너 거기까지만 해라라고는 사인밖에 안 되는 게 앞으로 저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4천억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지금 50억이 문제가 아니라 4천억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빨리 소명을 해야 돼. 네. 사실은 지난 4월 1일부터 이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 해서 FIU에서 조사를 시켰는데 결국 이것도 FIU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안 하고 6개월 동안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흐름만 조사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되는 것이고 그중에 50억만 지금 문제가 돼서 그것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하나의 저거를 던져준 거지. 알겠습니다.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4천억 원의 행방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안상수 위원장님, 홍준표 후보 캠프 위원장이신데 일단 경선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벌써 본선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얘기만. 자, 홍준표 후보가 이깁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 지지는 지금 홍준표가 좀 높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요? 평균적으로 봐서. 네. 그런데 당원들의 경우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세론이다 이런 게 한 3, 4개월 전서부터 형성이 돼 가지고 많은 우리 오랜 당원들이 거기 이제 윤석열 지지로 가 가지고 지금 상당히 탄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걱정이 지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죄도 아닌데 죄인 것처럼 해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취약성이 있는
분이 나는 윤석열 후보 측은 약간 일단 여러 가지로 봐서 네. 취약성이 있다. 취약하다. 따라서 네. 우리 홍 후보는 그래도 5년 전에 검증을 받았고 네. 또 뭐 있는 흠이래야 뭐 그냥 막말하고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덮어 씌운 건데 막말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네. 잘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비교적 이런 그 비리에서는 자유롭다. 아하, 비리에서는 따라서 자유롭다. 이런 홍 후보가 네. 본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네. 우리 경선에서 지지를 해줄 것이 아니냐. 네, 네. 지금서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취지입니다. 비리에서 자유로운 홍 후보가 본선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6638님께서 안상수 후보님 허경영 후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왜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간 건가요? 혹시 허경영 후보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나요? 물어봅니다. 허경영 후보한테 홍준표 지지는 물어보진 않았고 네. 이제 허경영 씨도 여기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어요. 네.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 아는 이제 캠프 사람들이 알아서 한번 만나볼 테냐 그래서 한번 보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만나기로 생각하기 전에 딱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허경영 후보 쪽 그 공약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더라고. 민주당이요? 그렇지. 이거 많이 퍼주는 공약들이 많거든. 현금 살포 뭐 이런 건데 허경영이 주로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허경영 있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인이 누구나 다 만나보는 거니까 네. 뭐 만나보자 해서 만난 것이고 크게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뭐 정책 연합 그런 건 아니고. 에이, 그게 무슨 정책이에요. 저희 정책이랑은 상당히 상대성이 있죠. 오히려 민주당 정책하고 많이 그렇습니까? 유사성이 있어요. 안민석 의원님, 민주당에서 허경영 후보 공약 막 이렇게 카피합니까? 아니 뭐 이건 뭐 답변할 가치도 없고요. 아까 안상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각상도 의원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서 사퇴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수긍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할 만큼의 반듯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국감을 받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국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최종 성자는 이재명 지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전사가 없어요. 국민의힘에는. 전사가 안 보여요. 안상수 위원장 있잖아요. 네, 전사는 안상수 의원님은 지금 현역이 아니시니까는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조사하고 네. 또 질의를 통해 가지고 아주 송곳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내면서 정말 그런 전사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승부사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날은 단순히 대장동이 아니라 이재명 청문회 수준이 될 겁니다. 18일, 20일 이틀 동안에 그렇죠. 이재명의 가정사, 뭐 개인적인 문제, 개인 리스크, 대장동 사태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거의 발가벗겨지죠. 네. 그런 청문회가 될 텐데요. 저는 어쩌면은 굉장히 큰 기회다. 이재명을 알릴 수 있는 이틀 동안 이재명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마 굉장히 시청률도 높을 것 같고요. 네. 단지 국민들은 능력보다 태도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이정우 후보의 일 잘하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은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그날 이틀 동안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재명의 아주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네. 능력보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국정감사를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다 그러면은 네. 최종 승자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저는 안상수 위원장님.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이 중요하죠. 진실이 중요하죠. 이것을 4천억을 3억 5천 개인들이 투자한 자들이 7명이 4천억이나 배당을 받아가고 거기에 많은 그런 판검사들이 거기 조력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고 이 돈이 4천억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진실이 중요하지 거기다 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빡빡대고 우겨대고 내가 아니다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황만 모면하려고 그래서는 되지를 않고요. 어찌됐든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하자고 그러는 건데 특검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이 경찰이나 검찰이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꼬리 자르고 마무리 짓는 수사를 하느냐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과거에 우리가 드루킹 사건 때도 그랬는데 그런 점을 국민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지 누가 말이나 잘하고 뭐 조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고 뭐 스타일이나 잘하고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진실이 중요하죠? 예, 진실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그 오징어 게임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말들이 있고요. 김만배나 그 남욱이나 정영학. 정영학 이런 분들은 말들이고요. 이 말들을 움직이는 VIP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VIP 제가 자꾸 곽상도 의원 말씀드리는 게 곽상도 의원의 역할은 VIP 중에 하나이거나 VIP와 말을 연결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이런 VIP 속에 지금 안상수 의원님이나 국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핵심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건 대단한 저는 착각이라고 보고요. 예. 지난 박근혜 정부 MB 정부 시절에 사찰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정권이 의왕 속의 금붕어처럼 이재명 시장을 들여다봤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바보가 아니고서 누가 이런 비리에 관련된 행동을 했겠습니까? 안상수 위원장님. 아니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4천억의 행방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4천억의 행방을 빨리. 내가 볼 때 나한테 시키면 이거 일주일이면 찾아. 그래요? 4천억의 행방이 중요하지. 얼른 괜히 찾아주세요. 그 말 이렇게 언어의 우유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천성현님께서 일단 드러난 진실은 곽상도의 50억입니다. 50억 말고 4천억을 찾자. 4천억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4천억을. 안상수 위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6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